멀리는 12살 때부터 자립심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멀린의 아버지는 어린 새아들과 아내를 외롭게 남겨두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생들은 하나는 7살, 하나는 1살이었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빨래를 하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양곡을 배급받아가면서 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보살펴주고 계시는지 말씀하셨지만 12살의 격한 감정을 가진 멀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느꼈었습니다. 멀리는 매일 학교를 마친 후에 밤 늦게까지 신문을 배달하면서 자신만의 생활을 꾸려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원했으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당당히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때 멀리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방과 후에나 여름방학 동안에는 줄곧 일을 했습니다. 통조림 공장 직공, 선박회사 서기, 인쇄기사, 그리고 어느 해 여름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제목상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수많은 일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갔으나 돈이 바닥나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이 즈음 그는 철공소에 일자리를 얻어 강철을 자르고 부수는 일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은 멀린을 아주 강한 신체로 길러주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생존 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강한 신체가 필요했으며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건강을 잃지 않을 것을 그는 마음에 다짐하였습니다. 멀린은 육군에 입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국영 상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영상선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기 위해 연기하였던 징집영장의 1-A 갑종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선을 타게 되기 전에 육군에서 먼저 징집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멀린이 해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원했으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가로막았습니다. 시력검사에서 틀리게 읽어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본훈련을 받기 위해 알라바마주의 맥크레란 훈련소에 다다랐습니다. 훈련은 싱겁고 지겨웠습니다. 그는 보다 격렬한 것을 찾아 조지아주 포트베닝에 있는 공중수송훈련에 지원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멀린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상관들과 원만히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여러 번 지적을 받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톱밥 구덩이에서 신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무심코 침을 뱉었습니다. 중사가 이를 보고서 우레같이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임마, 뱉은 걸 입으로 집어서 저 밖에다 갖다 버려.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무사히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굴욕과 울분으로 울렁거리는 것을 가까스로 감추고 톱밥과 함께 침을 입에 다물고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처음으로 맺힌 울분을 푼 것은 공중에서 비행기로부터 뛰어내리는 기회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웅웅거리는 비행기 엔진 소리에 섞여 뛰어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울분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 자신이 마치 강한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으로 뻗어있는 밧줄이 풀려나가는 그 끝에 이르렀을 때는 마치 뼈마디가 덜그럭거리며 몇만근 무게의 트럭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맑아졌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흰 비단 활 모양의 낙하산이 펴져 있는 아름다운 고요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낙하산병으로서 번쩍거리는 낙하화를 신을 수 있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보다 더 격렬한 흥분을 갈구하고 있었기에 결국 폭파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전쟁에 참전하기를 원했으며 그 싸움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폭파 전문학교를 마치고 해외 원정의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 포트베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보병 형무소의 보초와 취사병 근무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대의 번거로운 사무의 지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던 멀리는
취사병으로 접시나 그릇을 닦는 동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눌러앉아 있기란 배겨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한 친구와 함께 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어렵지 않게 병영 밖으로 빠져나와 차를 훔쳐타고 아무 곳으로나 방향 없이 질주했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지 두려워 탔던 차를 버리고 다시 다른 차를 훔쳐타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나서 강도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로더스는 권총을 가지고 있고 친구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는 이 일을 하기가 쉬울 듯한 한 상점을 찾아냈습니다. 멀린의 계획은 그들이 경찰을 부를 수 없도록 전화선을 끊으려고 했었으나 전화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총이 있고 상점의 현금 등록기에는 돈이 쌓여 있었으나 경찰서로 통한 전화선이 아직 건재해 있었습니다. 멀리는 굳이 불행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말하려고 차로 돌아와 풋사과를 먹으며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왼쪽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느껴지면서 거칠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 경찰이다. 너를 체포한다. 자신들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지만 6개주에 걸쳐 비상이 걸려 있었으며 비밀 경찰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는 항상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으며 또 무사하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굴욕을 감수해야 하며 불결하고 차가운 밥덩이를 먹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서야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벽을 노려보는 집밖에 없는 감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 멀리는 바로 몇 달 전에 보초를 섰던 형무소로 되돌려졌습니다. 6개월의 금고를 언도받고서 즉시 해외로 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죄수가 웃으면서 네가 진정 해외로 가기를 원했다면 탈주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로 보내지기를 기다리기에 지쳐버렸기 때문에 탈주를 했던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역설했습니다. 결국 그의 청원이 상달되어 해외 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멀리는 감시 아래 뉴저지주의 캠프 킬머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 형무소에 수용됐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원이 거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해를 시작하려는 전날 밤에 멀리는 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항해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 비밀 경찰이 그를 붙잡아 피츠버그로 호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무장 경비원의 감시를 받으며 피츠버그로 돌아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얼굴로 조서문을 읽고 나서 그대는 이것이 사실인가? 어떻게 증언하려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멀린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눈길은 그를 위축되게 하였으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나가고 싶었을 뿐 그리고 거칠은 생활을 빨리 더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판사님. 그는 범행 중에 붙잡히기는 했으나 아무튼 붙잡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속임수를 배워서 앞으로는 한층 더 안전하게 써먹으려 했습니다. 조언을 청하는 판사에게 지방검사는 그의 과거 생활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관대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고는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는가?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복귀하여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형무소에서 5년형을 피고에게 언도한다.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멀리는 그때 19살이었으니 형을 마치고 나오면 24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집행은 일시 보류하고 너를 군대에 복귀케 할 것이다. 라는 판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살았구나.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1시간이 못 되어서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검사가 준엄한 훈계로 말하기를 만일 5년이 못 되어 제대하게 될 때에는 검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젠 정말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뉴저지의 포트 딕스로 발길을 돌리자마자 다시 청천벽력의 소식이 멀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트 딕스에서 그의 서류를 보더니 탈주병에 대한 6개월의 집행을 위해 형무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해외 원정을 하기 위해 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석방될 때까지 줄곧 상관을 들볶았습니다. 마침내 뜻이 달성되어 멀리는 곧 모레타니아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목적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 밑에 6겹으로 층층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밑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맞는 구토의 오물벼락을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리는 그토록 원했던 원정의 목적지를 가는 것이 감격스러웠으며 조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흥분과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는 구류 생활 중에 익숙하게 익혀왔던 도박을 항해 중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돈을 모으게 되었고 배를 공격하여 침몰시키려는 독일군 잠수함과의 간단한 접전만이 그들의 여행의 목적을 깨우쳐주곤 할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영불 해협에 가서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출렁거리는 해협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프랑스 해안에 다다르자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뛰어들어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곳 바닷가에서 물에 흠뻑 젖어 차가운 급식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기차를 집어타고 동쪽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프랑스를 가로질러 벨지움으로 그들을 실어다 줄 트럭에 옮겨 탔습니다. 멀리는 제820 수여단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첫 전투의 날 지휘관이 그의 폭파 전문가 기록 카드를 보고서 화약을 가지고 적은 폭탄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화약통은 약 1m 정도 되었는데 통나무 위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와 같이 일을 했는데 캐로더스는 그가 수개월 동안 그 부대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820 수단에 대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멀리는 폭탄을 퍼붓는 대포가 접근하고 있는 들판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폭음은 그들이 있는 지점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려고 망설이지는 않는가 멀리는 곁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충분한 경험을 가졌지만 자신은 아직 햇병아리였습니다. 그러나 겁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포성이 더욱 가까워지고 멀리는 두려움도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만일 그 폭탄 중 하나라도 자신들 주위에 떨어진다면 화약통은 커다란 폭탄 구멍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대포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뛰어내리고 싶었으나 겁장이처럼 보이기는 싫었습니다. 마침내 폭음은 저 건너편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은 공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에 멀리는 그 병사가 왜 그처럼 냉정했던지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뢰가 많이 묻혀있는 숲을 통과하여 행진하고 있을 때 멀리는 주의 깊게 어떤 위장폭탄의 표시의 흔적이 없는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어디를 걷고 있든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멀린이 물었습니다. 왜 자넨 지뢰에 대해 주의하지 않지? 나는 지뢰라도 하나 밟고 싶어. 너무 지쳐서 난 이제 그만 죽고 싶네. 그날부터 멀리는 가능한 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멀리는 508 공수연대와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경호원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는 보다 활동적인 것을 바랐으나 전쟁의 전리품 또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독일인 고유 관리의 소유인 아파트에서 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멀리는 아직도 흥분되는 일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중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낙하산 투하를 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훈련의 실습이었지만 영화배우 티리크 양이 군사들의 뛰어내리는 것을 관람할 것이라고 하여 모두가 그녀 가까이에 착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 곧 캐로더스는 영화배우 곁에 내릴 수 있는가를 살피려고 지면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 끔찍하게도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근의 공중에서 무서운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의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수백 명의 낙하산병들이 공중에 있었으며 한 비행기가 엔진이 꺼져 낙하산 사이를 뚫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은 찢겨지고 사람들이 대지 위에 쏟아내려졌습니다. 그들은 티리크 양이 서 있던 그 부근에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는 낙하산은 무사했으나 그가 땅에 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져 있고 비행기가 불꽃을 뿜으며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멀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즐거운 시간이란 마음껏 술을 마시는 때였습니다. 망각의 상태에 이르도록까지 폭주를 하는데 이런 때는 다른 병사들이 전날 그가 시내에서 어떻게 주정뱅이 장난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 베스 같은 전차의 마룻바닥에 납작히 골아떨어져 누워서 누구든지 자신을 밟고 넘어가 보라 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그 어처구니 없는 웃음 모양을 보고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행동이 점령지에서 미 주둔군의 외지에서의 큰 불명예를 일으켰다는 것을 그는 결국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편 멀리는 암시장의 거래가 도박보다도 더 빠르고 손쉬운 수입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서 담배 몇 갑이 들어있는 한 상자를 10달러씩 사서 암시장에 가지고 가서 100달러씩 팔았습니다. 암시장 부군은 보통 강탈, 폭력, 강도 등이 횡행하였으나 멀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포켓 안에 한 손은 실탄을 넣고 안전핀을 올린 권총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되어 10달러의 뭉치의 점령군 군표가 그의 여행 가방 가득히 차게 되었습니다. 오직 남은 문제는 그것을 본국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병사에게 군대에서 지급한 돈의 액수 이외에는 본국에 보낼 수 없도록 엄한 단속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멀리는 단속망을 뚫을 길을 찾기 위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우편국에서 사람들이 월급을 우편환으로 바꾸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각 사람은 그들이 지급받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한 재무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무장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한 뭉치의 재무카드와 돈 뭉치를 가지고 서 있는 한 사나이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회사의 격리사원으로서 그의 전 회사의 우편환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멀리는 갑자기 필요한 것은 한 뭉치의 재무카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대 격리사원을 찾아내고서 곧 재무카드 한 장에 5달러씩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거래에 착수했습니다. 멀리는 개인 회사의 격리사원으로서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돈과 재무카드를 가지고 우편국으로 가서 거침없이 우편환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군수표를 저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우편환 100달러에 군수표 1000달러와 바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만족하고서 900달러를 자신의 우편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의 병사를 유럽에 있는 대학에 보낸다는 결정을 군대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되어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에 보내졌습니다. 멀린이 취했던 대학 과정은 둘째이고 병사들은 무엇보다도 영어를 말하는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는 곧 세디라는 귀여운 금발머리를 가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으며 그는 온통 사랑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2달이 못 가서 결혼을 하고 독일로 돌아가야 할 때까지 꼭 30일간의 즐거운 날을 영국에서 지냈습니다. 세디는 다른 전쟁 신부들과 함께 영국에 남아있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는 신부보다 거의 6개월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녀를 기다리기에 배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가 이제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는 제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유, 그는 다시 군대의 진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돈도 있으며 앞으로의 생활이 장밋빛처럼 내다보였습니다. 이제 여행 가방 가득히 든 우편환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의 엘워드시 우편국에 가서 그처럼 많은 돈더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뉴욕에 있는 우편국으로 우편환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돈이 바꾸어져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법률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유효적절한 도피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겠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였고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 있는 법률학교를 지망하고 필요한 수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멀린의 할머니께서는 상냥한 노부인이었으며 그는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라 될 수 있는 한 늘 피하려고 하였었습니다.
두 어르신들은 캐로더스의 마음을 조바심나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멀린 너는 일생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그를 수긍케 하기보다는 빈정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멀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보람차게 살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일요일 밤에 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순간 잘못 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련 참 오랜만에 보게 되는구나. 같이 가면 좋겠다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는 의자에 앉아서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치 있게 이 궁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할머니. 하지만 친구 녀석들이 이미 저를 데리고 나가기로 약속했는걸요. 할머니는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으로 가서 자신이 아는 여러 사람에게 재빨리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자신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멀리는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는 창고에서 열렸으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창고에서 밤을 허비하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됐고 적어도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이라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 바짝 대고서 말하는 무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멀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는 섬광처럼 깨달았습니다. 왜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멀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그는 딴 세상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친 듯 하였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옆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처 그걸 몰랐으나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그 자신의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워왔었습니다. 40년 동안 담배의 종으로 사는 담배 골초였습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으로 포기해버리고 다시 그 전보다 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멀린 곁에 앉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멀린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서록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담배를 끊겠습니다. 예배 끝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가 결심한 것을 교인들에게 서약하려고 앞으로 나갔을 때 할아버지는 너무 놀래어 거의 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년 후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멀리는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멀린, 나는 하나님께 나의 약속을 지켰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요일 밤 멀리는 집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갈급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놀라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강림하셨으며 그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마치 지금까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흥분을 일으키는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것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타는 덤불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말리는 전에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주셨던 것이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36살이 되었을 때 일생 중 처음으로 병을 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심장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주사를 놓자 아버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모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켰고 광채에 빛나는 얼굴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리에 다시 누워 곧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친구로 구세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제 자신도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진 바로 그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오히려 근심과 가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생각은 차차 뚜렷해졌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 그것은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서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없애버리는데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병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 돈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는 우편국에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 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하고자 하는 대로 처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수표 묶음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100 우편한 뭉치를 변기 아래에다 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뭉치가 쏟아질 때마다 가슴 저 깊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현금으로 이미 바꾼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는 미국 재무성에 편지를 써서 그 돈을 어떻게 취득했던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 돈과 우편환을 취득한 경로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물은 하수구에 씻겨져 버렸을 터이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밖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말했더니 그 돈을 국고 수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멀리는 이제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느끼는 새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즐겁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지난날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츠버그에 돌아가서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3년간의 형 집행을 위하여 지방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가출옥 허가를 받았으니 나머지 기간을 살아야 했으며 담당 사무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감독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지방검사는 자신을 보고서 서기에게 그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보던 그는 놀라는 듯 하였습니다. 자넨 무엇을 받은지 모르고 있었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서류에 기록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자네 트루만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은 거야. 사면이라고요? 자네 기록은 아주 깨끗해. 법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네. 그는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면을 받게 됐습니까? 자네의 훌륭한 전투 공적 때문이야. 하고 지방검사는 빙긋 웃으면서 이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으니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연방정부에서 일하고자 원한다면 취직하는데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멀리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갈보리에서 사함받고 완전히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합중국 정부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나 한 번도 정부와 함께 다시 일할 것을 찾아보려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법률가가 되려는 그의 동기는 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피할 수 없는 한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흥분과 모험과 위험을 즐기던 저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미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도를 드릴수록 더욱 흥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전과자, 공수대원, 도박꾼, 암시장 거래꾼으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하려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미지의 모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